molto bene. 내 인생의 반려동물 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손 드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 계속 드리고 있죠? 아까 드렸죠?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소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사는 이름은 김여진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딸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오늘 교수님 반려동물에 관한 강의 들었는데 너무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그렇게 그렇게 수학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안 해가지고 알겠어요. 고향이 어딘지. 안 해가지고. 자, 너무 서울말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상님이 편한 말을 써면 돼요.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한테는 반려동물이 무엇일까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이제는 일단은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저는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들 다 저한테 봤을 때는 관리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관리해야 할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이제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은 이제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여기서 관리를 하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서로 교류하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표하면서 이렇게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는 여기에서도 어렸을 때 상처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어렸을 때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제가 친구들과 관계를 좋게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나의 상처가 그들과 관계를 통해서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좀 더 이제 기분 좋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질문을. 예,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요약을 하자면, 간혹가다 제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가, 이제는 뭐 경제적으로나 뭐 특별히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은 자기 어렸을 적의 상처로 인해서 그거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꾸 이제 아이들이나 남편을 대할 때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봤을 때, 내가 그 친구에게 자꾸 너의 모습을 보고 너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해라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친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선생님 친구가.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가 말은 그렇게 해주면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남편의 직업이 뭐죠? 저희 남편의 직업이요? 네. 남편의 직업은 왜 그걸 제가 말을 해야 되죠, 선생님? 지금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왜 말을 해야 되죠? 이것이 선생님 목소리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남편분이 뭐 하시는 일이 거기서 나오는 물건이 있다. 근데 줄만한 거다, 친구한테.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말을 하지 말고 그 물건을 줘라. 조그맣더라도. 조그맣더라도. 비싼 거 말고. 다 근데 좀 고가가 많아서. 그러면 친구하고 관계를 끊어버려라. 농담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버지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고 아버지를 잘 몰라서 오늘 이런 강연을 하는 거예요. 라고 위로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로를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영화 밀양 보신 분 계시죠? 어떤 거냐면, 뭐 간단한 이거예요. 그 전도연의 아이가 있는데, 그 전도연의 아이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연이 신앙을 갖게 돼서 용서를 해주러 거기 교도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송강호가 굳이 그렇게 가져와서 뭘 용서를 하냐, 그냥 마음으로 용서를 해라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을 보고 꼭 용서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러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살인범이 얼굴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쪽 분이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 난 여기서 이미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해서 갑자기 전도연이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저는 위로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 어떤 과거에 부모나 사회나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거할 수 없을 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 결핍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잘 건강하게 서는 그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결핍이 오늘의 너를 낳은 거야.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위로가 안 되는 되게 나쁜, 그거는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위로는 이런 거죠. 너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니? 너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니? 늘어진 피부를 보렴. 얼마나 갑자기 살을 빼서 너 이렇게 힘들었니? 마음이 너무 짠하단다. 이 마음을 갖고 그 친구 옆에 있는 게 위로지. 거기에 가가지고 야, 너 그것이 결국은 너의 결핍이 너의 에너지가 돼버려. 포프리 쇼에서 들었어. 이러면은 정말 사람이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우리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게 종교든 괜찮은 책이든 괜찮은 컨텐츠든을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할 때 우리가 그러는 우를 범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른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권위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할 때, 그때는 한 번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좋은 거 해주고 그 사람한테 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한테 만약에 또 다른 분들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좋아졌어요. 그럼 좋아지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였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무당됩니다. 자, 무당도 다 보여요. 그냥 무당 딱 들어오면 보여요. 그냥 7월에 동쪽으로 가. 귀인이 나와. 어려서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없었어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무당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어설프게 알면 사람들이 무당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딱 그게 보이니까 그 약점을 갖고 자기의 뭔가를 또 채우려고 해요. 거봐, 나 용하지. 다른 데 가면 안 돼. 나만 찾아와. 알겠어? 복숭아 들고. 이런 되게 재수없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조금 안다고 생각할수록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 다 알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되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놀라고 신기하고 감격해하고 수용하고 이런 게 없고 이제 나는 어른 무당이 되는 거죠. 다 알구나. 너희들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다 7월에 가. 동서쪽으로. 학원이 나오게 돼 있어. 요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렇게 해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조금 알아서 선무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되면서 선무당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선무당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그 사람 마음 이렇게 알아주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다. 그거 정말 속상한 일인데 그거 진짜 힘든 일인데 그 마음을 알 때 그 사람에게 그게 되는 것이지 해답을 줄 때 그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안타까우니까 해답을 주려고 딱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그리고 내 말 들어. 나는 칼이야. 이러면서 또 내 자아가 또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에게 도움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러는 요 시리즈물이거든요. 요게. 네. 마지막으로 한 분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하시죠.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철원에서 온 전미옥입니다. 안경을 좀 쓸게요.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멀리서 왔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시각장애 사급을 받으면서 1년 전에 이제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갖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나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능력들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 외에 쉴 새 없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갖고 가야 될 반려동물이겠지만 거기에서 올라오는 방법이 뭐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끌어올리는 어떤 힘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존재에 대해서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내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감추고 또 안 그런 척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솔직하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그만두시고 싶습니까? 그 마음이 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치를 두는 그런 중요한 일,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배제되고 점점점 볼 수 없게 됐을 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자신이 드릴게요. 없어요. 선생님은 지금 힘드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시력을 잃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저도 고통이고 감당인데. 슬픔이고. 네. 근데 제가 지금 살짝 듣기로는 그 고통과 함께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네.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그것도 힘드신 게 있으신 건가요?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은 남편에게, 가족에게, 누구에게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행되면 문득문득 내가 짐스러운 존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럼 저에게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뭘 질문하고 싶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일어나실 때는 이유가 있으셔서 일어나셨을 텐데, 저에게 딱 이렇게 칼로 그 수술 부위를 딱 대듯이 대시고 싶은 질문을 하나만 해주세요.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짐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져서 내려놓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오케이, 좋습니다. 것으로 회복해야 할지.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일입니다. 사람들을? 네, 도와주는 사람들을 일. 도와주는 일. 오케이. 자, 우리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질문을, 삶의 힘든 무게를 갖고 하셨는데, 전 이게 저희가 평생 생각해야 될 되게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의 질문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다 느끼셨겠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예리하게 이걸 이렇게 칼로 경계를 그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딱 하나인데 뭐냐면, 내가 남한테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남한테 되게 어떤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질문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남에게 선생님이 뭐가
점점 되고 있다고 느끼세요? 짐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부담? 짐? 부담이 되고 있고 짐이 되고 있고 누군가의 성장에 내가 방해가 되고 있고 누군가의 삶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 것을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쓸만하다는 말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소중하다, 내가 쓸만하다. 근데 이제는 쓸만하지가 않아지고 오히려 남한테 방해가 되고 도움이 되니까 나는 아예 쓸모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진다. 가치 없는 건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버리고 치워버려야 돼요. 이게 인간의 자동적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시력과 상관없이 오히려 인생에서 되게 좋은 질문을 받을 때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용 가치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마시고 남의 도움을 이젠 좀 받으셔라. 그래도 괜찮다. 어떻게 받습니까? 선생님. 일단 저한테 질문을 한 것도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아, 네. 그렇죠? 질문을 한 것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너끈하게 받아야 돼요. 너끈하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저 사람도 힘든데 나 질문 이거 대답하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생각 내가 안 괜히 하는데. 곤란한 질문한 거 아니야. 분위기 엄청 쌓여졌는데. 이러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넘어지세요. 뒤에서 받아줄게요. 사람들도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요. 저도 그 정도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뒤로 자빠진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한 번에 탁 깨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놀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 다 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근데 나는 이놈들을 믿지 않아. 나는 이놈들을 믿지 않아. 나 그럼 못 넘어지겠어. 그리고 넘어져도요. 내가 힘주고 넘어지면 이 사람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네도 다쳐요. 힘은 최대한 빼고 넘어져야 돼요. 신앙을 갖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 신앙이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께 힘을 빼고 그분께 이렇게 맡기시면 좋겠어요. 마음의 힘을. 근데 아마 선생님이 양심이 있으면 이러실 거예요. 주님, 최소한의 문제는 제가 해결하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저도 양심은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주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안 좋아지고. 약간 비양심적이 되세요. 선생님 생각하기엔. 그리고 몸의 힘을 좀 더 빼고 남편이 그걸 받아준다면 남편에게 조금 이렇게 의뢰하십시오. 남편은 선생님을 좀 받아줍니까? 완전히요. 그걸 봐보세요. 그러면 남편에게 힘 빼고 이렇게 몸을 맡기십시오. 자주 보질 못해서.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자꾸 자기를 지금은 도와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을 도와주는 건 누군가에게 선생님의 몸을 맡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남한테 대단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은 소중하다는 것. 그게 아마 그 신앙에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절대적 메시지일 겁니다. 네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다. 아마 그건 선생님이 아이가 있으시다면 알게 될 거거든요. 진짜 좋은 부모면요. 자기 아이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아이의 존재로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네가 대단한 어떤 성과를 못 내도 엄마는 너하고 끊을 수 없는 사이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애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엄마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설거지는 해볼게요. 엄마 그래도 저 양심 있는 얘기거든요. 엄마가 저를 마냥 받아들이신다고 그러시는데 저 알바라도 해볼게요. 자꾸 이러면서 애가 엄마 품에 안겨야 될 때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오히려 엄마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좀 아이처럼 안겨야 될 때입니다. 신의 품에, 남편의 품에, 삶의 품에.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눈의 치료도 기왕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존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내려놓고 이제는 너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의 책임에 조금 얹혀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더 진짜 남을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마음으로 남 도와주는 건 나중에 끝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움 받을 때니까 도움을 받으십시오. 신의 도움도 받고 남편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여보, 고맙고 미안해. 고맙고 미안해. 지금은 내가 이러니까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을게. 기쁘게. 그리고 내가 나중에 힘이 또 생기면 그때 당신 버리지 않고 내가 뭐 잘해볼게. 근데 내가 지금은 내가 당신한테 조금 기댈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은 제가 당신께 좀 기대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최소한의 걸 해결하고 가려고 하면 그 묘한 신경의 정신이 선생님을 계속 힘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할 겁니다. 넘어질 때는 아예 넘어지십시오. 힘 다 빼고. 그러면 뒤에서 받는 사람이 훨씬 잘 받아줄 거고, 그리고 아, 삶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눈은 잃어도 새로운 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눈도 잃고 그 눈도 잃으면 완전 손해입니다. 지금 눈을 조금 닫고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들면 여러분 가끔 힘들다고 얘기하십시오. 계속 버팅기지 마시고요. 그러면 쉴 수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십시오. 부처님한테 힘들다고 하든 하나님께 하든 아니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힘들다고 하든 아니면 동물에게라도 하든, 그게 안 되면 아파트 단지 안에 나무에게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힘이 생기면 자기가 자기 자신과 대화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십시오. 너 힘드니? 그래, 힘들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살았는데 그지같이 사는 겁니다. 목숨만 붙어 있고 살만 찌고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죽음보다 더 못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는 건 죽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죽는 것보다 힘드니까 죽어서 쉬고 싶은 겁니다. 죽어서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살고 싶고 저도 살고 싶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살고 싶어하는 선생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력이 없어지고 남에게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선생님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짜 남을 돕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께 사람에겐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의 눈도 몸의 눈도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법정 스님이 그랬습니다.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순간의 연속이 기적인 것 같대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박수 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간의 연속, 사람이 살아있는 이 순간의 연속이 삶의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금방 단풍 이렇게 진다고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어머니들 지금처럼 나이 들지는 몰랐을 겁니다.
힘든 날이 지나가고 좋은 날도 지나가는 것처럼 저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즐거운 날은 지나가니까 이 즐거움의 선물을 정말 잘 누리면 좋겠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포프리쇼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의가 계속 재밌지도 않습니다. 오늘 봐보십시오. 얼마나 무겁습니까? 에어컨 안 나오고 뒤져버리겠어요, 지금. 계속 재밌지 않다고요. 재밌을 때는 그 재미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재밌을 때는 힘든 날이 올 텐데. 왠지 불안해. 이놈이 사고 칠 때가 됐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어쩐지 요즘 좀 잘 되더라. 자, 그러면 사람의 삶은 언제 있습니까? 재미난 날은 힘든 날이 올까봐 조마조마하고, 힘든 날이 오면 나 이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원래 이렇게 불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언제 오겠습니까? 80년, 9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할 때는 그 유익함과 즐거움을 마음껏 선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힘든 날이 오면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우리의 자기의 씨앗 하나를 갖고 이거 지나가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나가니까 피하면 안 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아들이면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밝은 날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슬픈 날에 알게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다만 무언가를 믿으신다면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이것이 지나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지혜롭지 않은 바람이거든요. 네. 힘들지만 이것을 잘 견디고 더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이 선생님을 도와주는 건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몸에 힘을 빼고. 이건 선생님만의 비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